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유독 힘들고 고통스러운 관계에 반복해서 빠져드는 걸까? 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누군가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느끼며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치는 걸까? 똑같은 독성 관계를 겪으면서도 왜 사람들의 반응은 이토록 다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 바로 우리의 원가족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질문,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인간관계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지식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두 갈래의 길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길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 즉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길입니다. 이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다른 의미로 새겨졌습니다. 아이에게 있어 부모의 사랑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연장선 혹은 액세서리와도 같습니다.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부모의 기분을 맞추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마치 부모라는 배우가 홀로 주연을 맡은 거대한 연극 무대에서 아이는 평생 조연으로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진정한 필요나 감정은 무대 뒤로 철저히 숨겨집니다. 만약 아이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이기적이다, 욕심이 많다,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트라우마 유대라는 깊은 심리적 족쇄에 묵이게 됩니다. 사랑과 고통, 애착과 두려움이 뒤섞여 무엇이 진짜 감정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관계란 본래 나의 진짜 모습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끝없이 맞추는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강조되는 효나 희생의 가치가 이런 가정에서는 아이를 억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감정적 안위를 위해 자녀의 삶 전체가 저당 잡히는 비극적인 형태의 효도가 강요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성인이 되어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 관계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의 끊임없는 요구와 변덕, 그리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과정이 마치 오래된 집으로 돌아온 듯한 기시감마저 줍니다. 상대가 주는 강렬한 사랑폭탄과 그 뒤에 이어지는 냉담함의 반복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겪었던 예측 불가능한 애정과 공포의 패턴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소리치기보다 또 시작이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기보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저주에 걸린 것처럼 나는 원래 이런 관계밖에 맺을 수 없는 사람인가 바라는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가스라이팅, 즉 상대가 현실을 왜곡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학대에도 더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의심하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길은 비교적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부모님은 완벽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받기 위해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라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인이 되어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를 만나면 처음에는 인생 최고의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초기 매력, 자신감, 그리고 끊임없는 애정 공세는 너무나도 황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믿어왔기에 이 행복이 진짜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건강한 관계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를 표현하며 부당하다고 느낄 때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모든 것을 비난하고 현실을 왜곡하며 기억을 조작하려 듭니다. 이때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절망이 아니라 극심한 혼란입니다. 마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 떨어진 듯한 느낌, 내가 정말로 미쳐가고 있는 것 같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현실 감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니야, 이건 분명히 잘못됐어. 라는 강한 저항감이 함께 꿈틀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커플 상담을 제안하거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상대방이 앞으로는 달라질게라고 약속하면 그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갈래의 길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유산 생존자와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비유산 생존자. 분명히 말하지만 어느 한쪽의 고통이 다른 쪽보다 더 크거나 작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독성 관계가 주는 상처는 누구에게나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색깔과 결은 확연히 다릅니다. 한쪽은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 역시 내 인생은 이렇지라며 체념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현실 감각이 무너지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비명을 지릅니다. 한쪽은 자기 비난을 내면화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다른 한쪽은 부당함에 대한 분노와 이 문제를 어떻게든 고쳐보려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만약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당신의 어린 시절이 현재의 고통을 어떻게 물들이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반응이 나와 왜 다른지를 이해하고 더 깊이 공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매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교묘한 위장은 누구든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그들의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든 그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긴 익숙한 고통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 혹은 건강했던 당신의 세계를 뒤흔든 혼란의 정체를 깨닫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저주를 끊어낼 힘이 있고 무너진 현실을 다시 세울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당신은 건강하고 평온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고 당신의 감정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당신을 치유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유독 힘들고 고통스러운 관계에 반복해서 빠져드는 걸까? 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누군가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느끼며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치는 걸까? 똑같은 독성 관계를 겪으면서도 왜 사람들의 반응은 이토록 다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 바로 우리의 원가족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질문,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인간관계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지식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두 갈래의 길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길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 즉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길입니다. 이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다른 의미로 새겨졌습니다. 아이에게 있어 부모의 사랑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연장선 혹은 액세서리와도 같습니다.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부모의 기분을 맞추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마치 부모라는 배우가 홀로 주연을 맡은 거대한 연극 무대에서 아이는 평생 조연으로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진정한 필요나 감정은 무대 뒤로 철저히 숨겨집니다. 만약 아이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이기적이다, 욕심이 많다,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트라우마 유대라는 깊은 심리적 족쇄에 묵이게 됩니다. 사랑과 고통, 애착과 두려움이 뒤섞여 무엇이 진짜 감정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관계란 본래 나의 진짜 모습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끝없이 맞추는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강조되는 효나 희생의 가치가 이런 가정에서는 아이를 억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감정적 안위를 위해 자녀의 삶 전체가 저당 잡히는 비극적인 형태의 효도가 강요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성인이 되어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 관계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의 끊임없는 요구와 변덕, 그리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과정이 마치 오래된 집으로 돌아온 듯한 기시감마저 줍니다. 상대가 주는 강렬한 사랑폭탄과 그 뒤에 이어지는 냉담함의 반복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겪었던 예측 불가능한 애정과 공포의 패턴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소리치기보다 또 시작이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기보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저주에 걸린 것처럼 나는 원래 이런 관계밖에 맺을 수 없는 사람인가 바라는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가스라이팅, 즉 상대가 현실을 왜곡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학대에도 더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의심하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길은 비교적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부모님은 완벽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받기 위해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라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인이 되어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를 만나면 처음에는 인생 최고의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초기 매력, 자신감, 그리고 끊임없는 애정 공세는 너무나도 황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믿어왔기에 이 행복이 진짜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건강한 관계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를 표현하며 부당하다고 느낄 때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모든 것을 비난하고 현실을 왜곡하며 기억을 조작하려 듭니다. 이때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절망이 아니라 극심한 혼란입니다. 마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 떨어진 듯한 느낌, 내가 정말로 미쳐가고 있는 것 같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현실 감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니야, 이건 분명히 잘못됐어. 라는 강한 저항감이 함께 꿈틀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커플 상담을 제안하거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상대방이 앞으로는 달라질게 라고 약속하면 그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갈래의 길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유산 생존자와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비유산 생존자. 분명히 말하지만 어느 한쪽의 고통이 다른 쪽보다 더 크거나 작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독성 관계가 주는 상처는 누구에게나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색깔과 결은 확연히 다릅니다. 한쪽은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 역시 내 인생은 이렇지라며 체념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현실 감각이 무너지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비명을 지릅니다. 한쪽은 자기 비난을 내면화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다른 한쪽은 부당함에 대한 분노와 이 문제를 어떻게든 고쳐보려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만약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당신의 어린 시절이 현재의 고통을 어떻게 물들이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반응이 나와 왜 다른지를 이해하고 더 깊이 공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매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교묘한 위장은 누구든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그들의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든 그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긴 익숙한 고통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 혹은 건강했던 당신의 세계를 뒤흔든 혼란의 정체를 깨닫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저주를 끊어낼 힘이 있고 무너진 현실을 다시 세울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당신은 건강하고 평온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고 당신의 감정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당신을 치유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유독 힘들고 고통스러운 관계에 반복해서 빠져드는 걸까? 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누군가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느끼며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치는 걸까? 똑같은 독성 관계를 겪으면서도 왜 사람들의 반응은 이토록 다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 바로 우리의 원가족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질문,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인간관계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지식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두 갈래의 길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길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 즉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길입니다. 이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다른 의미로 새겨졌습니다. 아이에게 있어 부모의 사랑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연장선 혹은 액세서리와도 같습니다.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부모의 기분을 맞추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마치 부모라는 배우가 홀로 주연을 맡은 거대한 연극 무대에서 아이는 평생 조연으로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진정한 필요나 감정은 무대 뒤로 철저히 숨겨집니다. 만약 아이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이기적이다, 욕심이 많다,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트라우마 유대라는 깊은 심리적 족쇄에 묵이게 됩니다. 사랑과 고통, 애착과 두려움이 뒤섞여 무엇이 진짜 감정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관계란 본래 나의 진짜 모습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끝없이 맞추는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강조되는 효나 희생의 가치가 이런 가정에서는 아이를 억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감정적 안위를 위해 자녀의 삶 전체가 저당 잡히는 비극적인 형태의 효도가 강요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성인이 되어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 관계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의 끊임없는 요구와 변덕, 그리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과정이 마치 오래된 집으로 돌아온 듯한 기시감마저 줍니다. 상대가 주는 강렬한 사랑폭탄과 그 뒤에 이어지는 냉담함의 반복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겪었던 예측 불가능한 애정과 공포의 패턴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소리치기보다 또 시작이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기보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저주에 걸린 것처럼
나는 원래 이런 관계밖에 맺을 수 없는 사람인가 바라는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가스라이팅, 즉 상대가 현실을 왜곡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학대에도 더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의심하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길은 비교적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부모님은 완벽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받기 위해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라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인이 되어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를 만나면 처음에는 인생 최고의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초기 매력, 자신감, 그리고 끊임없는 애정 공세는 너무나도 황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믿어왔기에 이 행복이 진짜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건강한 관계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를 표현하며 부당하다고 느낄 때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모든 것을 비난하고 현실을 왜곡하며 기억을 조작하려 듭니다. 이때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절망이 아니라 극심한 혼란입니다. 마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 떨어진 듯한 느낌, 내가 정말로 미쳐가고 있는 것 같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현실 감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니야, 이건 분명히 잘못됐어. 라는 강한 저항감이 함께 꿈틀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커플 상담을 제안하거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상대방이 앞으로는 달라질게 라고 약속하면 그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갈래의 길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유산 생존자와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비유산 생존자. 분명히 말하지만 어느 한쪽의 고통이 다른 쪽보다 더 크거나 작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독성 관계가 주는 상처는 누구에게나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색깔과 결은 확연히 다릅니다. 한쪽은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 역시 내 인생은 이렇지라며 체념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현실 감각이 무너지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비명을 지릅니다. 한쪽은 자기 비난을 내면화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다른 한쪽은 부당함에 대한 분노와 이 문제를 어떻게든 고쳐보려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만약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당신의 어린 시절이 현재의 고통을 어떻게 물들이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반응이 나와 왜 다른지를 이해하고 더 깊이 공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매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교묘한 위장은 누구든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그들의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든 그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긴 익숙한 고통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 혹은 건강했던 당신의 세계를 뒤흔든
혼란의 정체를 깨닫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저주를 끊어낼 힘이 있고 무너진 현실을 다시 세울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당신은 건강하고 평온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고 당신의 감정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당신을 치유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유독 힘들고 고통스러운 관계에 반복해서 빠져드는 걸까? 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누군가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느끼며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치는 걸까? 똑같은 독성 관계를 겪으면서도 왜 사람들의 반응은 이토록 다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 바로 우리의 원가족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질문,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인간관계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지식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두 갈래의 길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길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 즉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길입니다. 이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다른 의미로 새겨졌습니다. 아이에게 있어 부모의 사랑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연장선 혹은 액세서리와도 같습니다.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부모의 기분을 맞추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마치 부모라는 배우가 홀로 주연을 맡은 거대한 연극 무대에서 아이는 평생 조연으로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진정한 필요나 감정은 무대 뒤로 철저히 숨겨집니다. 만약 아이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이기적이다, 욕심이 많다,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트라우마 유대라는 깊은 심리적 족쇄에 묵이게 됩니다. 사랑과 고통, 애착과 두려움이 뒤섞여 무엇이 진짜 감정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관계란 본래 나의 진짜 모습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끝없이 맞추는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강조되는 효나 희생의 가치가 이런 가정에서는 아이를 억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감정적 안위를 위해 자녀의 삶 전체가 저당 잡히는 비극적인 형태의 효도가 강요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성인이 되어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 관계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의 끊임없는 요구와 변덕, 그리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과정이 마치 오래된 집으로 돌아온 듯한 기시감마저 줍니다. 상대가 주는 강렬한 사랑폭탄과 그 뒤에 이어지는 냉담함의 반복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겪었던 예측 불가능한 애정과 공포의 패턴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소리치기보다 또 시작이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기보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저주에 걸린 것처럼 나는 원래 이런 관계밖에 맺을 수 없는 사람인가 바라는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가스라이팅, 즉 상대가 현실을 왜곡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학대에도 더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의심하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길은 비교적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부모님은 완벽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받기 위해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라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인이 되어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를 만나면 처음에는 인생 최고의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초기 매력, 자신감, 그리고 끊임없는 애정 공세는 너무나도 황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믿어왔기에 이 행복이 진짜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건강한 관계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를 표현하며 부당하다고 느낄 때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모든 것을 비난하고 현실을 왜곡하며 기억을 조작하려 듭니다. 이때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절망이 아니라 극심한 혼란입니다. 마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 떨어진 듯한 느낌, 내가 정말로 미쳐가고 있는 것 같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현실 감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니야, 이건 분명히 잘못됐어. 라는 강한 저항감이 함께 꿈틀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커플 상담을 제안하거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상대방이 앞으로는 달라질게라고 약속하면 그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갈래의 길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유산 생존자와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비유산 생존자. 분명히 말하지만 어느 한쪽의 고통이 다른 쪽보다 더 크거나 작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독성 관계가 주는 상처는 누구에게나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색깔과 결은 확연히 다릅니다. 한쪽은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 역시 내 인생은 이렇지라며 체념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현실 감각이 무너지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비명을 지릅니다. 한쪽은 자기 비난을 내면화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다른 한쪽은 부당함에 대한 분노와 이 문제를 어떻게든 고쳐보려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만약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당신의 어린 시절이 현재의 고통을 어떻게 물들이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반응이 나와 왜 다른지를 이해하고 더 깊이 공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매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교묘한 위장은 누구든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그들의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든
그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긴 익숙한 고통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 혹은 건강했던 당신의 세계를 뒤흔든 혼란의 정체를 깨닫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저주를 끊어낼 힘이 있고 무너진 현실을 다시 세울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당신은 건강하고 평온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고 당신의 감정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당신을 치유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유독 힘들고 고통스러운 관계에 반복해서 빠져드는 걸까? 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누군가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느끼며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치는 걸까? 똑같은 독성 관계를 겪으면서도 왜 사람들의 반응은 이토록 다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 바로 우리의 원가족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질문,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인간관계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지식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두 갈래의 길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길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 즉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길입니다. 이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다른 의미로 새겨졌습니다. 아이에게 있어 부모의 사랑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연장선 혹은 액세서리와도 같습니다.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부모의 기분을 맞추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마치 부모라는 배우가 홀로 주연을 맡은 거대한 연극 무대에서 아이는 평생 조연으로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진정한 필요나 감정은 무대 뒤로 철저히 숨겨집니다. 만약 아이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이기적이다, 욕심이 많다,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트라우마 유대라는 깊은 심리적 족쇄에 묵이게 됩니다. 사랑과 고통, 애착과 두려움이 뒤섞여 무엇이 진짜 감정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관계란 본래 나의 진짜 모습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끝없이 맞추는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강조되는 효나 희생의 가치가 이런 가정에서는 아이를 억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감정적 안위를 위해 자녀의 삶 전체가 저당 잡히는 비극적인 형태의 효도가 강요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성인이 되어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 관계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의 끊임없는 요구와 변덕, 그리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과정이 마치 오래된 집으로 돌아온 듯한 기시감마저 줍니다. 상대가 주는 강렬한 사랑폭탄과 그 뒤에 이어지는 냉담함의 반복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겪었던 예측 불가능한 애정과 공포의 패턴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소리치기보다 또 시작이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기보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저주에 걸린 것처럼 나는 원래 이런 관계밖에 맺을 수 없는 사람인가 바라는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가스라이팅, 즉 상대가 현실을 왜곡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학대에도 더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의심하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길은 비교적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부모님은 완벽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받기 위해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라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인이 되어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를 만나면 처음에는 인생 최고의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초기 매력, 자신감, 그리고 끊임없는 애정 공세는 너무나도 황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믿어왔기에 이 행복이 진짜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건강한 관계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를 표현하며 부당하다고 느낄 때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모든 것을 비난하고 현실을 왜곡하며 기억을 조작하려 듭니다. 이때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절망이 아니라 극심한 혼란입니다. 마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 떨어진 듯한 느낌, 내가 정말로 미쳐가고 있는 것 같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현실 감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니야, 이건 분명히 잘못됐어. 라는 강한 저항감이 함께 꿈틀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커플 상담을 제안하거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상대방이 앞으로는 달라질게라고 약속하면 그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갈래의 길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유산 생존자와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비유산 생존자. 분명히 말하지만 어느 한쪽의 고통이 다른 쪽보다 더 크거나 작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독성 관계가 주는 상처는 누구에게나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색깔과 결은 확연히 다릅니다. 한쪽은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 역시 내 인생은 이렇지라며 체념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현실 감각이 무너지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비명을 지릅니다. 한쪽은 자기 비난을 내면화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다른 한쪽은 부당함에 대한 분노와 이 문제를 어떻게든 고쳐보려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만약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당신의 어린 시절이 현재의 고통을 어떻게 물들이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반응이 나와 왜 다른지를 이해하고 더 깊이 공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매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교묘한 위장은 누구든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그들의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든 그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긴 익숙한 고통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 혹은 건강했던 당신의 세계를 뒤흔든 혼란의 정체를 깨닫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저주를 끊어낼 힘이 있고 무너진 현실을 다시 세울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당신은 건강하고 평온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고 당신의 감정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당신을 치유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유독 힘들고 고통스러운 관계에 반복해서 빠져드는 걸까? 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누군가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느끼며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치는 걸까? 똑같은 독성 관계를 겪으면서도 왜 사람들의 반응은 이토록 다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 바로 우리의 원가족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질문,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인간관계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지식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두 갈래의 길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길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 즉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길입니다. 이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다른 의미로 새겨졌습니다. 아이에게 있어 부모의 사랑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연장선 혹은 액세서리와도 같습니다.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부모의 기분을 맞추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마치 부모라는 배우가 홀로 주연을 맡은 거대한 연극 무대에서 아이는 평생 조연으로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진정한 필요나 감정은 무대 뒤로 철저히 숨겨집니다. 만약 아이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이기적이다, 욕심이 많다,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트라우마 유대라는 깊은 심리적 족쇄에 묵이게 됩니다. 사랑과 고통, 애착과 두려움이 뒤섞여 무엇이 진짜 감정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관계란 본래 나의 진짜 모습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끝없이 맞추는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강조되는 효나 희생의 가치가 이런 가정에서는 아이를 억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감정적 안위를 위해 자녀의 삶 전체가 저당 잡히는 비극적인 형태의 효도가 강요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성인이 되어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 관계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의 끊임없는 요구와 변덕,
그리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과정이 마치 오래된 집으로 돌아온 듯한 기시감마저 줍니다. 상대가 주는 강렬한 사랑폭탄과 그 뒤에 이어지는 냉담함의 반복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겪었던 예측 불가능한 애정과 공포의 패턴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소리치기보다 또 시작이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기보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저주에 걸린 것처럼 나는 원래 이런 관계밖에 맺을 수 없는 사람인가 바라는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가스라이팅, 즉 상대가 현실을 왜곡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학대에도 더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의심하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길은 비교적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부모님은 완벽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받기 위해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라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인이 되어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를 만나면 처음에는 인생 최고의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초기 매력, 자신감, 그리고 끊임없는 애정 공세는 너무나도 황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믿어왔기에 이 행복이 진짜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건강한 관계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를 표현하며 부당하다고 느낄 때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모든 것을 비난하고 현실을 왜곡하며 기억을 조작하려 듭니다. 이때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절망이 아니라 극심한 혼란입니다. 마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 떨어진 듯한 느낌, 내가 정말로 미쳐가고 있는 것 같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현실 감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니야, 이건 분명히 잘못됐어. 라는 강한 저항감이 함께 꿈틀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커플 상담을 제안하거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상대방이 앞으로는 달라질게라고 약속하면 그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갈래의 길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유산 생존자와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비유산 생존자. 분명히 말하지만 어느 한쪽의 고통이 다른 쪽보다 더 크거나 작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독성 관계가 주는 상처는 누구에게나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색깔과 결은 확연히 다릅니다. 한쪽은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 역시 내 인생은 이렇지라며 체념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현실 감각이 무너지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비명을 지릅니다. 한쪽은 자기 비난을 내면화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다른 한쪽은 부당함에 대한 분노와 이 문제를 어떻게든 고쳐보려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만약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당신의 어린 시절이 현재의 고통을 어떻게 물들이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반응이 나와 왜 다른지를 이해하고 더 깊이 공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매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교묘한 위장은 누구든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그들의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당신에게